이 무렵 언니의 학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동생 제니는요, 이 둘에게 큰언니, 결혼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큰언니 다이아나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과 실비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주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던 큰언니 다이아나가 이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투르드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우리여요. 그래서 다이아나는 그나마 제니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어서 지켜본 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난 제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실비아 언니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죠. 다이아나는 일의 심각성을 알아챘고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회복지사가 거트루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 실비아요? 걔는요, 어디 가서 몸을 굴렸는지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집 나갔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니를 계속 협박했거든요. 사회복지사 앞에서 제니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고,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뭐 이거 별 사건 아니네 하고 이걸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거트루드는 더욱더 화가 났어요. 네가 감히 이걸 일러?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한 학대는 다시 실비아에게 쏟아집니다. 10월 21일입니다. 셋째 아들 존과 둘째 딸 스테파니, 그리고 스테파니의 남자친구를 시켜서 실비아를 지하실에서 끌고 와서 방 침대에 묶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묶여있던 실비아가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침대에 오줌을 싸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난 거트루드는 아이를 거실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들과 이웃 소년들 앞에서 스트립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코카콜라 병으로, 정말 말하기도 힘드네요, 아이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실비아의 배를 까요. 그리고 바늘을 성냥으로 달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성냥을 주면서 실비아는 나쁜 아이니까 실비아가 지가 한 행동을 반드시 알아야 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배에다가 문구를 새기도록 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 문구인데요. 뭐라고 써있냐? 나는 매춘부예요. 그리고 난 그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모진 학대를 받은 실비아는요, 그날 밤 다시 지하실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니가 몰래 언니를 찾아오게 돼요. 이때 실비아가 이야기합니다. 제니야, 나 곧 죽을 것 같아. 다음날 10월 23일 기절하듯 잠들어 있는 실비아를 거트루드가 깨웠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 한 장을 쓰게 하죠. 부모에게 쓰는 이 편지 내용에는 자신이 동네 남자아이들과 놀아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써준 대로, 그녀가 말해준 대로 이 편지를 다 적어 내려가자 거트루드는 아이들에게 실비아를 근처 쓰레기장에 데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방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10월 24일 지하실로 내려온 거트루드는 방망이로 실비아를 때리려고 하다가 너무 크게 휘둘러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게 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들죠. 그런데 이에 둘째 딸의 남자친구였던 13살 코이 하바드가 내려와서는 빗자루로 심하게 실비아를 때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기절하게 되죠. 이틀이 지난 10월 26일 저녁입니다. 실비아는 이제 성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트루드는 더러워진 실비아를 가서 목욕시키라고 아이들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둘째 딸 스테파니는요, 이 실비아를 지하실에서 위로 데려가서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 채로 욕조에 넣게 되는데, 이후에 애를 들어 올려 봤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놀란 스테파니가 아이를 막 소생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거트루드는 실비아가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얘가 임신까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요?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경찰이 들어닥친 이 혼란 속에 제니가 경찰 한 명에게 은밀히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저 밖으로 데려가 주시면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후 제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실비아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거트루드, 그리고 그녀의 첫째 딸 폴라, 그리고 둘째 딸 스테파니, 아들 존, 그리고 옆집에 살면서 이 여자를 도왔던 그 홉스, 그리고 둘째 딸의 남자친구였던 코이 허버드를 살인죄로 검거하게 됩니다. 이 학대에 참여했었던, 아니 구경했었던 다른 이웃 소년 소녀들도 상해죄로 체포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트루드는요, 법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합니다. 실비아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고 매춘질에 중년 유부남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얼마나 애들하고 싸움을 자주 했는지 몰라요. 성격도 더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당시 11살이었던 거트루드의 딸 마리가 증언대에 올라가게 되고 여러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던 도중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니 언니 말이 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렇게 마리의 증언에 따라 그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거트루드의 모습인데요. 실비아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녀의 외부 성기는 심한 부종으로 막혀 있었고 그렇게 매춘을 하고 나쁜 행실을 보였다라는 거트루드의 증언과는 달리 그녀의 처녀막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건 몸에 2도와 3도 가량의 담배 화상이 약 100여 곳 이상 발견되었고요. 수백 개에 이르는 타박상 또한 발견됩니다. 더 끔찍했던 건 오랫동안 학대와 거기에 대한 고통으로 이 입술을 깨물어서 입술이 거의 절단된 상태였다고 해요. 사망의 원인은 뇌부종, 뇌혈종, 장기간의 중증 피부 손상에 의한 쇼크사로 판명되었습니다. 학대 속에서 살해된 실비아의 죽음 이후 그들은 과연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여기 폴라의 사진이 있습니다. 폴라는 2급 살인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그러면서 내가 유죄를 인정한 테니 형을 감면해달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이 사진 속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거트루드의 아들 존이고요. 여기는 그 옆집 아이, 그 홉스라는 옆집 아이인데요. 이 두 아이 플러스 그 둘째 딸의 남자친구 있었죠. 코이라는 아이. 이 아이들은 다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약 8개월 정도를 살게 됩니다. 거트루드는요, 처음엔 사형이 구형되었어요. 하지만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18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모범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본받을 만한 인물로 볼릴 정도였대요.
1985년 그녀가 가석방 될 때까지 감옥에서 데모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거트루드의 이 석방 소식은요, 당시 지역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제니와 그녀의 가족들은 TV에 나와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이 지역 인디애나 주민 4,500명이 가석방 반대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거트루드는 가석방되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출소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이후 그녀는 나딘 판 포산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2주에 살다가 1990년 6월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이후 첫째 폴라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두게 되고요. 둘째 스테파니는 플로리다주로 건너가 성인이 됐고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에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코이가 실비아의 학대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존은 소년원 복역 후에 역시 모범수로 출소했고요. 이후 아동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거트루드와 그녀 자식들의 이 끔찍한 일화는 영화 아메리칸 크라임을 통해서도 재조명되었는데요. 6번째 자녀였던 제임스는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내용이 과장됐다, 실비아가 죽은 건 우리 엄마를 열받게 해서다 라고 주장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둘째 그 스테파니의 남자친구였던 코이 하바드는요, 8개월의 징역 생활 후에 가석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결혼 후에 5명의 아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 들으시는 내내 정말 끔찍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 드셨죠? 하지만 결론은 뭔가 허망함만 남는데요. 실비아의 그 비참한 죽음이 이렇게라도 알려져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피의자들이 더 비난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